자, 이번에는 2016학년도 수능 B형의 미적분 4점짜리 문항들 보기로 합시다. 자, 문제는 풀어보고 왔다는 전제하에 조금 빠르게 해설할게. 아마 문제 5번은 틀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거든. 얘는 당연히 초항 구하고 공비 구하면 되겠지? 얘는 첫 번째 색칠된 도형의 넓이를 T1이라고 할게. 그럼 T1은 어떻게 되냐? 여기를 계산해보면 여기가 요렇게 될 거고, 여기는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얘는 한 변의 길이가 아니라 지름이 루트 2인 거니까 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3이 될 거고, 원은 두 개잖아? 근데 2분의 1 파이 r 제곱해보면 어떻게 되냐? 내가 지금 암산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계산을 할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3 더하기 파이 r 제곱이구나. 그러니까 잘 감시해. 좋은 지적이야. 자, 3 더하기 파이 되겠지? 내가 아까 2분의 1 r 제곱 세타를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2분의 1 r 제곱 파이를 했네. 이상하게 했네.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내가 두 번째에서는 여기에 칠해진 거의 넓이를 T2라고 할게. 그러면 사실 T2는 계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넓이의 비는 길이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길이만 잘 구해내면 되겠지? 얘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원래 한 변의 길이가 5였지. 근데 여기는 여기의 길이가 어떻게 돼? 2 되잖아. 그러면 여기가 3루트 2니까 1대 1대 루트 2 하면 여기가 3 될 거잖아? 그러면 길이의 비가 1대 5분의 2니까 넓이의 비는 저거의 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5분의 2의 제곱에 T1이 되겠다. 당연히 T의 n 플러스 1제곱은 5분의 2의 제곱에 T의 n이 되겠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니까? SN이라고 하는 애는 T1 더하기 2T2 더하기 2의 제곱 T3 더하기 이렇게 해서 2의 n-1제곱에 T의 n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됐니? 그러면 얘는 여기다 사실 이렇게 해버리면 25분의 8 T1 되겠지? 얘는 공비가 이걸 계산해보면 25분의 8이 된다는 거 아는 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쓸게. 그러면 25분의 8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이 등비급수는 수렴하는 등비급수겠지? 그래서 얘는 1-r분의 a를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17분의 25에 파이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이건 다 맞았지? 넘어갈게. 자, 문제 6번 봅시다. 얘는 모의 좌표를 어떻게 넣는다고? A의 좌표를 1,0이라고 놨어.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놨어. 그러면 C의 좌표는 당연히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되지 않겠어? 왜? 평행사변형이니까 B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게 됐잖아? 그러면 이 문제는 너무 쉬운데? F세타는 넓이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돼? 사각형을 모르면 삼각형 두 개로 쪼개면 되잖아. 이렇게 쪼개면 합동인 삼각형이고 밑변은 1, 높이는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게 두 개니까 얘는 그냥 사인 세타 되겠네. 그러면 G세타는 뭐야? OC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얘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되겠지?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합한 거 1 될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뭐야? 이거의 최대값이네? 그럼 이거의 최대값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구해? 첫 번째는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되지. 최대 최소 구하라는데 미분 이용할 수 있다는 건 기본이잖아. 그러면 미분하면 2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얘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감소하지. 얘도 감소하지. 어디에서 시작해? 1에서 시작해서 감소하잖아. 어디까지 감소해? 마이너스 2까지 감소하지. 그럼 1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2까지 감소하는 연속 함수니까 0을 한 번만 지날 거 아니야. 0을 언제 지나는지만 생각해보면 되겠지? 얘는 감소함수야.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1에서 마이너스 2까지 감소하는 애야. 0을 한 번만 지나니까 언제가 0이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2사인 세타일 때 최대가 되겠지? 왜 그러면 증가에서 시작해서 감소로 가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최대가 되겠지? 그러면 저게 언제야? 이 특수각이 아니야? 이렇게 거지 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특수각은 아니니까 그냥 싫어. 계산해야 되겠지. 뭐 가지고 계산해야 돼? 등식이 하나고 미지수는 2개니까 식 하나 더 불러내면 이거 가지고 계산해야 되겠지? 여기다 이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상당히 귀찮네. 5사인 제곱 세타가 1일 때니까 사인 세타는 5분의 루트 5고 코사인 세타는 걔의 2배니까 5분의 2 루트 5일 때겠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네. 됐니? 그래서 최대값은 2 플러스 루트 5라는 걸 미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다. 자, 또 다른 방법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산술기야. 산술기였으면 지금 했던 거랑 큰 차이가 없지 않아? 더 좋은 방법. 합성. 야, 합성은 마지막으로 넘기자. 그치. 원과 직선으로 풀 수 있지. 코사인 세타라는 건 사실은 x고 사인 세타라는 걸 y로 보면 얘는 요거의 값 모르니까 k라고 두면 되지. 그 다음에 사인이랑 코사인은 이 식을 만족하니까 얘가 뭘 가지도록 하는? 실근 가지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 얘는 첫 번째로 뭐야? 연립방정식이니까 미지수 하나를 소거해서 그 나온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즉 판별식이 0이다 쓰면 되지. 두 번째는 뭐 하면 돼? 이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된다? 반지름보다 같거나 보다 작다. 왜냐면 접한다는 건 사실 맞지 않거든. 물론 답은 접할 때 나오겠지만 교점을 가지기만 하면 되니까 교점이 2개여도 상관은 없거든. 얘를 풀어주면 어떻게 돼? k-2의 절대값이 루트 5보다 작다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 k의 값은 이렇게 되니까 최대가 얘가 된다는 거 알겠지? 자, 이게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한 거야. 판별식과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또 어떻게 풀 수 있어? 더 쉬운 방법. 더 쉬운 방법. 합성 말고. 코시-슈바르츠가 있지? 사실 기하를 하면 내적의 제곱보다는 각각의 절대값의 곱이 더 크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2의 제곱 더하기 1에 얘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거든. 얘가 그냥 5잖아. 그러면 2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될걸? 그럼 여기다 2가 더해졌으니 당연히 최소값은 2-루트 5, 최대값은 2 플러스 루트 5 되겠지? 물론 2-루트 5라는 값은 실제 나오지 않아. 왜? 1사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등호 성립 조건이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최소값 은근슬쩍 내가 2-루트 5 해봤는데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아. 됐니? 네, 마지막으로 합성 있지, 합성? 그럼 얘 어떻게 돼? 루트 5의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 알파인데 이때 주의해야 되는 게 뭐야? 알파라는 숫자가 뭔지가 되게 중요해지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1, 2, 루트 5에 여기가 알파가 맞지?
그러면 어쨌든 얘는 예각이잖아. 그러면 세타 플러스 알파의 범위가 이 예각으로부터 요렇게 되니까 중요한 게 뭐야? 등호 성립 조건 찾아줘야 되지? 얘가 2분의 파이인 게 가능하냐? 그러면 얘가 이거일 수도 있다.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 안 찾고 아마추어처럼 답 내면 안 돼. 내가 합성을 했을 때는 요거의 범위에 따라서 실제로 값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 걔가 2분의 파이가 뭐가? 너 여기 이 삼각형에서 알파가 2분의 파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요 그좀 세타 플러스 알파가 2분의 파이가 됐어요. 야, 잠깐만. 아, 저기 잘못 썼다.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이다. 야, 합성했을 때 틀리면 얘기를 해야지, 이놈들아. 여기가 사인이잖아. 합성하면. 합성 저거 사인인지 코사인인지 까먹었어. 이게 둘 다 있는데 하나만 쓰는 게 좋아. 여기는 두 개를 쓰면 헷갈리거든. 근데 나는 보통 사인만 쓰는 사람인데 왜 코사인을 썼을까? 내가 가끔씩 오락가락하니까 항상 잘 감시해. 그래서 쉬운 문제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면서 다양하게 복습해두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 왜냐면 실제로 나온 함수가 만약에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거나 했는데 미분만 한 사람은 곤란해지지 않겠냐? 만약에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뭔가 도형이 우리가 원이나 직선처럼 안 나왔을 때는 미분을 해서 풀어야 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걸 안 풀어보면 막힌다고. 됐니? 그럼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은 2016학년도 수능 B형 21번. 이때는 21번이 객관식 마지막 문제였거든? 이때는 이게 킬러였고 생소한 문제였지만 지금은 28번 따위에나 나오는 약간 전형적인 문제가 됐지. 이번 6모 28번이 사실 이거랑 비슷한 문제인데 내가 보기엔 이번 28번이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 그지? 얘는 그래프는 미분해서 개형 그리는 거는 어렵지 않다는 거 알겠지? 그러면 얘 y'3이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인수분해 어떻게 되냐? 플러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나? 그럼 얘가 놀랍게도 이렇게 되던데? 얘는 몰라, 음수야 하여간. 그지? 얘는 0보단 작은 애가 나왔던 것 같아. 계산이야 뭐 내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 0에서 41 사이에 t를 이렇게 쭉 y는 t라는 애를 그렸을 때 여기가 뭐가 되냐라고 하면 ft, t 되겠지?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 하면 gt, t 되겠지? 됐니?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얘 미분계수니까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물론 사실 미분 가능한지는 따져봐야 되는데 아무도 안 따지고 풀었을 거라는 건 난 너무 잘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 3차 함수가 됐을 때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다 미분 가능하다는 정도는 그냥 알고 넘어갈게. 얘는 어떻게 되냐? F5 빼기 G5에 더하기 5 곱하기 F'5 빼기 G'5 되겠지? 물론 미분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긴 하지만 또 받아들이고 갈게. 왜냐면 제가 원래 함수가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을 쏙 빼놨고 사실 부분에서는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41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저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됐니? 그러면 먼저 F, G5 구하는 게 쉽지? T에다 5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5는 5니까 지워버리면 얘가 이렇게 되나? 그러면 당연히 이때는 여기가 0이고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5 되겠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8이 된다는 거 알겠네. 그러면 이제 5에서의 미분계수만 구하면 되겠지? f의 미분계수와 g의 미분계수. 걔는 어떻게 구해? 내가 이 함수를 y는 px라고 하면 p를 어디에서 자른 애를? 3분의 5에서 자른 애. 그래서 어디까지 잘랐냐면 p의 3분의 5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자른 애를 어떻게 주면 px하고 똑같다고 줘버리면 px는 1대1 대응이잖아? 아니 p1x는 1대1 대응이잖아? 그리고 뭐기 때문에 p1의 ft는 t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역함수 날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ft는 p1의 인버스 t 되겠지? 그래서 역함수의 미분을 이용해서 구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쟤를 이용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 p1의 3이 5였지? 맞나? 거꾸로 썼나? 헷갈려. f5가 3이니까 맞지? 그러면 얘는 p1의 미분에 3 집어넣은 것분의 1 되잖아? 그럼 아까 전에 여기다 3 집어넣은 거랑 사실 똑같겠네? 그러면 4, 6 하니까 24분의 1 되겠다. 됐니? 그럼 마찬가지로 G'5를 구할 때 내가 똑같은 작업을 일일이 하지는 않아도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5 집어넣은 거랑 같았던가? 그러면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40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맞지? 문제 없지? 그러면 계산하면 뒤로 얘는 뭐야? 24분의 1 빼기 40분의 1이잖아. 쓸데없는 거 지우고 계산할게. 이게 괜히 헷갈리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 뭐 나오냐? 8 플러스 5에 24분의 1 빼기 40분의 1이고 얘는 8이 공통이고 체리공약수고 3과 5가 서로 소니까 앞에 시계는 5 곱하고 뒤에 시계는 3 곱해서 120으로 통분해주는 게 좋겠네? 그럼 120분의 5 빼기 3이니까 60분의 1이고 5 곱하면 8 플러스 12분의 1이니까 답은 12분의 97 되겠다. 됐니?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생소한 형태의 문제여서 조금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런 류의 문제가 여기저기 많이 널려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수능 특강만 풀어도 여기저기서 만날 수 있겠지. 모의고사 풀어도. 그래서 지금은 좀 쉬운 문제가 돼버린 것 같아.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얘는 어떻게 풀면 될까? 그냥 주어진 대로 차근차근 따라가서 식 세우고 풀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요거 극한 구하는 거니까 1, 2, 3 중에 뭘 쓸까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세타가 나와 있으니까 L세타랑 S세타를 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보는 게 첫 번째겠지? 여기서 그러지 않았지만 만약에 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기 굉장히 난감하면 관점 바꿔야 돼. 필요 충분 조건 찾아서. 오케이? 그렇게 되면 꽤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P의 좌표는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Q의 좌표는 Y좌표가 저렇게 되려면 X의 값이 이렇게 돼야겠지? 잠깐만, 저기가 1이 아니라 이렇게 돼야겠지? 맞지? 이거 내가 설명 안 해줘도 되지? ln x의 플러스 1이 사인 세타라는 건 x 플러스 1이 2의 사인 세타 제곱이라는 거니까 넘기면 저렇게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 OPQ하고 HQ네? HQ는 나왔네. L세타는 2의 사인 세타 제곱 빼기 1이겠지? 그러면 이거 뭐가 보여? 사인 세타분의 L세타가 1로 수렴한다는 거 보이지? 자, 그 다음에 뭐 구해야 되냐? 넓이 구해야 되네, 넓이. 근데 넓이 구할 때 얘를 뭘 다른 걸 더 구해야 되나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X축이나 Y축에 평행한 변이 있는지를 보는 게 되게 좋거든? 그럼 계산이 비약적으로 간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게 X축이랑 평행하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 그냥 구하면 되겠지. 높이는 그냥 이거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쉽네, 28번 치고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PQ의 길이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에 이렇게 될 것이고 높이는 사인 세타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L세타분의 S세타를 쓰면 아까 전에 2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의 사인 세타는 수렴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2분의 1 그냥 써주고 이렇게 써주고 다 수렴하는지 보면 되는데 얘는 1로 수렴하지? 얘는 2분의 1로 수렴하지? 얘는 1로 수렴하고 얘도 1로 수렴하고 얘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하니까 1로 수렴하겠지? 너무 쉬운데? 얘는 2분의 1로 수렴하는 애가 되겠네. 뭐에 따라서? 0의 우극한에서. 그러면 K가 2분의 1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60K는 답이 30 되겠다. 다 이해됐니?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대망의 30번 여기서 많이 헤맸는데 그 사이에 혹시 푼 사람 있니? 그냥 한 명 푼 거 같고 푼 사람 있어? 자, 안 돼? 자, 얘는 조건을 진짜 잘 봐야지만 풀 수 있어. 자, 일단 가조건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뭔가 2차라는 말 못해. A가 0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 근데 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당연히 어디에서 뭘 많이 얻어내야 되겠어? 나에서 끝장을 봐야겠지. 일단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 식이니까 이 식은 뭐냐면 x의 항등식이야. 뽕을 뽑으려면 얘는 x가 b 이하일 때에도 한정지어서 보면 이걸 만족하는 a, b, c를 찾는 문제이기도 하거든. 이렇게도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식을 만족하는 함수 fx를 찾는 거잖아. fx에다가 연속함수인 거 아무거나 집어넣는다고 이 등식이 참이되지는 않지. 그러니까 fx에 대한 방정식이고 유식할 말로는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뭘 어떻게 할 거냐 생각을 해보면 수치 대입이 가능하고 개수 비교는 다항식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글러먹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뭐야? 미분도 가능하겠지. 그럼 여기서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거 뭐야? 0에서 0까지 적분은 0이니까 F0은 0이구나. 이런 정도 체크할 수 있고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야? 생각을 해봐야겠지. 일단 대수적으로 풀지 못하면 기하로 가야 되잖아. 그럼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증감조사 해야겠지. 그럼 F'X의 부호가 어떻게 될까 잘 봐봐. 그러면 루트 안에 뭐만 들어갈 수 있어? 저기 함수가 되려면 0 이상만 들어갈 수 있잖아. 사실 이거는 언제 체크했어야 됐냐면 이게 나오자마자 체크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만약에 얘를 놓쳤다 하더라도 기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되게 순위가 높은 거고 그러려면 증감조사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다시 부호를 봐야겠지.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정의 되려면 이 녀석이 0 이상이어야겠지? 그에게 필요 충분 조건은 뭐야? fx가 2 이상이다. 어디에서? 실수 전체에서. 그 다음에 2 이하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f'x가 어떻게 된다? 0 이상이다. 어디에서? 실수 전체에서. 그러니까 얘는 x축과 평행하게 가거나 우상향하거나 두 개밖에 옵션이 없다고. 내려가는 건 옵션에 없다라는 거 알아야 될 것 같아. 됐니?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 쓰는지 안 쓰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사실 안 써도 되고 써도 되지만 한 병 고정되어 있지? 그지? 만약에 등호 성립 조건 찾으면 뭐다? 최대값이다. 등호 성립 조건 없이 최대값이라고 우기면 안 돼. 그럼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내가 A, B, C에 대한 걸 구해야 되는데 어디에서만 아니까 여기에서만 요 식을 생각하면 충분히 A, B, C에 대한 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쟤를 써보면 F'이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될 거고 4-2fx라고 하는 애는 4-2c-2의
a의 x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어디에서? x가 b 이하니까 그냥 같이 구간으로 이렇게 써줘도 되겠지? 여기는 닫힌 구간이라고 쓰면 이상하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뭐 해야 되겠어? 루트 있는 거 짜증 안 나? 나라면 양변 제곱할 것 같기는 하거든. 그러면 4-2c-2a의 x-b의 제곱 이렇게 될 것 같아. 이게 어디에 대해서 성립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사실 얘는 x에 대한 몇 차냐면 2차 이하의 함수잖아? 2차 이하인데 만나는 점이 3개 이상이면 다항식으로서 완전히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사실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는 거하고 필요충분 조건이어서 여기서는 x의 항등식이라고 보고 개수 비교해도 되고 수치 대입해도 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면 x에 뭐 b부터 대입해볼까? 그럼 어떻게 돼? c가 2라는 걸 알게 되겠지? 됐니? 그 다음에 하나 더 알 수 있는 거 뭐야? 개수 비교하면 얘 0 돼서 사라져 버렸잖아? c가 2가 돼서? 그러면 4a 제곱이 마이너스 2a 되는 거 알았으니까 a는 뭐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0 된다는 거 알겠네. 그러면 a는 0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렇지. 왜 그러면 지금 만약에 a가 0이면 어떻게 돼? f에 0을 집어넣으면 c는 2가 됐잖아? 근데 f0은 0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안 되고 얘가 돼야 되겠지. 이해됐니? 그러면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게 또 뭐 있지? 이제 fx에 대해서 조금 알았잖아. 이제 b만 알면 사실상 문제가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방금 전에 f0이 0이라고 했으니까 f0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b제곱 더하기 2는 0이니까 b가 뭐가 되겠어? 풀마 2가 된다고. 그러면 플러스 2야 마이너스 2야? 왜 플러스 2야? 0이 b보다 작아야 되니까. 왜 그렇지? 그러면은 2 찍고 0으로 가려면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서. 그렇지. 좋은 지적이야.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요 조건 때문에 얘는 x축과 평행하게 오른쪽으로 가거나 우상향해야 돼.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옵션은 없거든. 그래서 걔를 만약에 논술 써준다, 서술형 답안을 쓴다라고 하면 어떻게 써줄 수 있어? 그래프 그려주면 되겠지? 얘 그래프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에서 2를 찍었잖아? 그러면 뭐 증가해서 이렇게 찍었겠지. 여기까지 2차 함수였으니까 올라왔을 테고 얘는 아까 전에 어디가? 2가 어퍼 바운드잖아. 2가 최대값이기 때문에 더는 못 올라가. 오케이? 근데 내려가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함수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렇게 돼야 돼. 근데 F0을 넣어서 B를 구하는 게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0이 B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아야 저 식에 넣을 수 있는. 아니 그건 좋은 지적이야. 그러면 좋은 지적이 예리한 지적이야. 잠깐 기다려봐. 맞아. 그 예리한 지적이야. 그러면 이걸 나눠서 하면 되겠지? 어떻게 나눠서 하면 돼? 잠깐 기다려봐. 0을 집어넣으려면 야 이러면 꼬이는데? b가 양수여야 0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b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눈 다음에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누고 음수일 때는 방금 같은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음수일 때 0을 못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음수일 때 어쨌든 0이 B 오른쪽에 있는데 B는 이미 2를 찍었잖아요. 근데 F0은 무조건 0이잖아요. 잠깐만 기다려봐. 자 써보자. 너네 지금 내가 머리가 그 정도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 지금 이 시간에?
자, 써보는 게 좋겠지. 경우를 나눠야 돼. 좋은 포인트야. B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0을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그럼 0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로 나눠야 되니까 B가 음수인 경우부터 생각을 하면 되겠지? B가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B까지는 올라올 거 아니야, 어쨌든. 근데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되니까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못 가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F0이 2가 돼야 돼서 모순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 B가 0 이상이 됐겠지? 0 이상이니까 F0은 0으로부터 아까처럼 계산하면 B가 풀만 2가 나올 텐데 이 케이스 어썸션 때문에 뭐만 돼? B는 2만 되겠지? 그러면 이제 계산 문제로 바뀌었네. fx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분의 1에 B가 2였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클 때는 그냥 2잖아. 그러면 적분하면 끝나겠지? 밑에 있는 거 다 지워도 되지? 그러면 이제 계산합시다. 그러면 0부터 6까지 fx라는 건 굳이 저렇게 쓸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에서 2부터 6까지 2dx 하면 얘는 계산이 쉽지? 8이지? 그 앞에 있는 거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냐? 나는 이 공식 몰라도 상관없어. 근데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공식 알고 있으면 어차피 0부터 4까지의 딱 절반이잖아? 그러니까 저 공식 쓰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기는 해. 그러면 12분의 1에 뭐야? 4에 여기 제곱 아니라 세제곱이겠지. 이거 쓰면 조금 더 쉬울 것 같기는 해. 별로 알 필요는 없다. 그러면 얘가 3분의 16 더하기 내가 뭐 또 잘못 썼어? 씨. 2분. 그것 때문에 2분의 1이 더 붙어야지. 좋은 지적이야. 그러니까 괜히 공식 쓰지 말고 적분하세요, 여러분. 공식 쓰면 이렇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3분의 8 더하기 8인가? 그러면 3분의 32고 3과 32는 서로 쏘니까 두 개 더하면 답이 또 5로 시작하는 거 봐. 3 더하기 32 하면 35 됐지? 그래서 이 문제가 처음에 나왔을 땐 굉장히 생소한 형태로 애들한테 주어져서 애들이 체감 난도가 굉장히 높았던 문제인데 뭐 가조건은 바로 쓸 건 없으니까 나조건으로 넘어갔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이니까 x의 항등식이자 이 식으로부터 abc에 대한 정보를 얻어낸다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abc에 대한 방정식이잖아. 또 함수가 정의될 조건, 그 다음에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하려면 도함수의 부호 생각해야 된다는 걸 생각해보면 fx가 2 이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f'x가 0 이상이어서 우상향하거나 x축과 평행형을 가야지 밑으로 내려가야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겠지? 그것들을 잘 조합해보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 근데 문제를 보통 기계적으로 푸는 애들이 저걸 보고 저기서 저 조건을 정교하게 다 끄집어낼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잖아. 그걸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근데 계속 말하지만 기본이 튼튼해. 그래서 맨날 배운 걸 가지고 3단 논법으로 문제를 분석해서 풀었다면 하나하나 조건, 주어진 거 구하는 거 꼼꼼하게 보고 풀었다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그래서 수능이든 내신이든 논술이든 면접이든 최상위권이나 상위권을 가르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보통 중요한 개념을 생선 형태로 묻는 경우가 많거든. 이거는 우수한 학생 선발하는 게 목적인데 기계적으로 문제 푸는 게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학교가 없으니까 그것들 걸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생선 형태로 나타낸다고 문제를 낸다고 보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하기만 하면 항상 높은 확률로 풀 수 있어. 근데 높은 확률로 시간 내에 풀 수 있다는 거지 보자마자 한 번에 풀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 한 번에 안 풀리는 걸 일단 풀하게 넘어가요. 풀 수 있는 것들 정확하게 다 풀고 안 풀리는 것들 빨리빨리 넘어가기만 하면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는 전제하에 무조건 시간이 남을 거야. 그때
못 푼 것들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분석해서 풀면 우리가 준비가 제대로 됐다면 높은 확률로 풀 수 있거든. 그러니까 시험에서 안 보이는 거 넘어가고 근데 넘어간 걸로 다시 돌아왔을 때 차근차근 풀면 풀 수 있도록 평소에 실력을 쌓아놓는 걸 권장한다. 자, 그러면 16학년도 미적분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